모닝구 무스메는 일본의 5대 민영 방송국 중 하나인 TV도쿄에서 1995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24일까지 방송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아사얀에서 97년 5인조로 결성되어 입학 졸업 시스템 체제로 현재도 활동 중인 일본의 걸그룹입니다. 이후 모닝구 무스메 소속사 어프론트는 헬로 프로젝트의 일본식 줄임말인 하로프로 브랜드로 다양한 걸그룹들을 데뷔시키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일본의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모닝구 무스메를 비롯한 하로프로 걸그룹들의 입지는 현재 일본 아이돌 업계에서 전성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리는 48 그룹이나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 등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듀싱한 그룹들이 대체하였습니다. 하로프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그 사이에는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독한 미식가 방송사로 유명한 5대 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TV도쿄에서 진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아사야는 1995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한국의 시청자들이 살펴보아도 꽤 독특한 방송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정기적으로 테마가 바뀌는 오디션이었는데 가령 남성 보컬, 여성 보컬 오디션에서부터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백댄서를 뽑는 오디션, 패션 디자이너 오디션, 제1리거나 메이저리거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한 스포츠 선수 발굴 오디션, 재기를 노리는 연예인들 오디션, 여류 사진작가 오디션 등등 온갖 장르의 오디션을 열었던 방송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의식한 한일 아이돌 오디션도 치렀는데 이때 한국인 멤버로 합격한 사람이 훗날 소녀시대의 멤버가 되는 최수영이었으며 그녀는 일본인 합격자 타카하시 마리나와 함께 루트오라는 듀오로 일본에서 그룹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은 다양한 기획의 오디션을 하면서 일본 연예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도 이 오디션 출신으로 활동 중인 인기 스타들이 있을 정도로 각 장르 오디션의 결과물이 꽤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목을 끌었던 기획이 1997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차란큐 여성 록 보컬리스트 오디션이었습니다. 9천여 명이 지원한 이 오디션의 당초 기획은 1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던 인기 펑크 밴드 샤란큐의 보컬이자 밴드에서 작사 작곡을 맡고 있던 층쿠와 기타리스트 하타케가 심사위원 겸 우승자의 음반을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오디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헤이케 미치오라는 우승자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러나 헤이케 미치오는 기타리스트 하타케가 밀어주던 참가자였고 층쿠는 아베 나츠미라는 참가자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타케 프로듀싱으로 헤이케 미치오가 데뷔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층쿠는 프로그램에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5명의 참가자들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해 만약 이 5명이 싱글 음반을 하나 발표한 후 5일 안에 5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면 5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층쿠의 소속사인 어프론트 에이전시에서 정식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이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음반 매장에는 음반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룰 정도였고 결국 1998년 1월 28일에 첫 싱글 모닝커피를 발표하며 모닝구 무스메라는 5인조 걸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룹 이름을 발표할 때부터 촌스러운 그룹명이라며 5명의 멤버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객석도 폭소할 정도였으나 어쨌든 그룹은 험난한 데뷔 미션을 성공하며 단숨에 일약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기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사실 80년대 아이돌 붐을 지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밴드붐과 아이돌 빙하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J-팝 시장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들의 숫자는 매우 줄어 있었습니다. 슈퍼몽키즈나 스피드 등 실력파 걸그룹들이 데뷔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순수하게 아이돌 걸그룹을 표방한 그룹들을 찾아보기 어렵던 시기에 인기 오디션 방송에서 그것도 5만 장 이상의 판매량이 생겨야
정식 데뷔를 할 수 있다는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모닝구 무스메는 단숨에 걸그룹 시장의 혜성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98년 5월 27일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선먼 아이트 타운 음반을 준비하면서 그룹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기생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을 통해 3명의 새 멤버를 증원한 것입니다. 기존의 5명의 멤버들은 모닝구 무스메는 5인조 정규 걸그룹이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이후 모닝구 무스메는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열어서 새 멤버를 입학이라는 이름으로 뽑고, 기존의 멤버들 중 그룹 활동을 그만두는 멤버들은 졸업이라는 형태로 그룹을 떠나가는 로테이션제 그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사측이나 프로듀서, 층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영리한 기획이었습니다. 정규 그룹이라면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인기 하락 등으로 그룹이 해산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학과 졸업 시스템을 부여하면 지속 가능한 걸그룹 브랜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닝구 무스메가 정식 데뷔를 하며 인기몰이를 시작하던 98년 훗날 48사단 그룹들과 사카미치 시리즈 등의 걸그룹으로 대박을 치게 되는 아키모토 야스시가 기획한 체키코는 그야말로 대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래 아사얀의 오디션 우승자는 엄연히 헤이케 미치오였고, 모닝구 무스메는 탈락자들로 이루어진 패자부활전 같은 그룹이었지만 같은 방송 출신의 소속사와 프로듀서가 같아서 사측이 합동 팬클럽 헬로를 1998년 발족하였고, 1999년 4월에는 헬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팬클럽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기 오디션 방송 아사얀 제작진 측이 모닝구 무스메의 뒤를 잇는 새로운 대박을 노리고 층쿠와 협업하여 다른 오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여러 오디션을 거치면서 새롭게 코코넛 무스메, 컨트리 무스메 등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어프론트가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에서 갖게 되는 규모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한편 99년 8월 22일 선발된 3기 오디션의 합격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 훗날 모닝구 무스메에서 센터 멤버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고토마키였습니다. 고토마키는 오디션 당시 13살의 중학생의 나이임에도 금발로 염색한 성숙한 외모로 이목을 끌었으며, 춤과 노래 실력도 오디션을 통해 자질을 인정받으면서 일찌감치 그 스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모닝구 무스메에 합류한 후 발표한 싱글 러브머신이 1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모닝구 무스메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모닝구 무스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모닝구 무스메의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 오디션 등이 열리면서 아쉽게 낙선한 참가자들을 어프론트 측은 적극적으로 회사의 연습생 형태로 영입하였고, 1999년 2월 19일 메론 기념일이라는 4인조 그룹을 새롭게 데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솔로 아이돌 마츠우라 아야 등을 데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가 워낙 인기를 누리게 되자 중학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 오디션에 초등학생들 지원자들도 넘쳐난 것입니다. 즉 규정상 아예 시작부터 탈락되는 어린 지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때 소속사 어프론트와 층쿠는 오히려 이를 기회라 여겨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로 합니다. 어린 참가자들을 따로 뽑아서 헬로 프로젝트 키드라는 이름을 달고 연습생 형태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만들 새 걸그룹 등을 준비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아예 헬로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규모를 키워나가고자 했습니다.